오늘은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해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의 놀라운 삶과 철학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긴 무슨 멋진 강연장이 아니에요. 꽁꽁 얼어붙은 나치 강제 수용소, 그 강제 노동 행렬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 수감자 번호 119, 104가 있었죠.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프랭클은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아주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의 깨달음이 로고 테라피라고 불리는 위대한 이론의 씨앗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수감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전쟁이 터지기 전 지적 혁명으로 뜨거웠던 도시 바로 빈으로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0대 때부터 지그먼트 프로이트 같은 당대 최고의 심리학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직접 교류할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 선배들을 존경했지만 프랭클은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프로이트가 쾌락을 아들러가 권력을 인간의 핵심 동기라고 봤다면 프랭크는 아니,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한 거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 테라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로고스가 그리스어로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미 치료인 거죠. 이건 과거의 트라우마나 문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고 미래의 가능성과 목적에 집중하는 아주 획기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그럼 그 의미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3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둘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기로 선택하느냐,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랭클이 인간의 의미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막 발전시키고 있을 때 세상은 점점 더 끔찍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집어삼킨 뒤에 유대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전문직들은 자격을 빼앗겼고 가슴에는 노란 별을 달아야 했죠. 버스나 전차 같은 대중교통도 탈 수 없었고 프랭클 같은 의사는 유대인 환자만 치료해야 했어요. 결국엔 사업체와 집까지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정말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던 1941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온 거예요. 이 끔찍한 현실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그런데 이 기회에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선택이 따라왔습니다. 비자는 자기 것 하나뿐이었거든요. 즉, 연로하신 부모님은 이곳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으로의 탈출이냐 아니면 부모님 곁을 지키는 의무냐, 프랭클은 결국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942년 9월 결국 프랭클과 그의 아내 그리고 부모님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그 이론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현실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 뒤로 2년 반 동안 그는 4곳이나 되는 끔찍한 수용소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1942년 테레지엔슈테트에서 아버지를 잃고 1944년에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돼서 아내와 어머니와도 영원히 헤어지게 되죠. 그 후로도 카우페링, 튜리카임 같은 곳을 떠돌며 정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했던 로고테라피 원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의미, 그 자체였던 그 원고 뭉치를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마자 빼앗기고 불태워져 버립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이에요. 다른 수감자가 버리고 간 낡은 코트 주머니를 뒤지다가 종이 쪽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유대교 기도문인 쉐마 이스라엘이 적힌 찢어진 페이지였어요. 프랭클은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내 이론을 그냥 글로만 남기지 말고 이 지옥 속에서 직접 살아내라는 신의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걸 목격합니다. 간수들이 수감자들의 모든 걸 빼앗고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단 하나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유. 그 어떤 끔찍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 그걸 깨달은 거죠. 1945년 4월 드디어 해방을 맞았지만 빈으로 돌아온 프랭크를 기다린 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 그리고 어머니, 형이 모두 수용소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토록 버텼던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극심한 슬픔과 우울증 속에서 그는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책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가 그 지옥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는 딱 한 가지, 아우슈비츠에서 잃어버렸던 그 책을 다시 쓸 때까지만 죽음을 미루기로 결심합니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9일이었습니다. 딱 9일 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쏟아내듯 구슬했고 이 기록이 바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됩니다.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그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당신의 내면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언제나 의미를 찾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프랭클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한 정신과 의사가 겪은 끔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마주한 시련 앞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의미를 선택하시겠습니까?